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 재미래입니다. 제가 모처럼 유튜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만에 얼굴 보여드린 것 같죠? 그동안 정말로 감사하고요. 구독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부동산 재미래 유튜브 좋은 점, 수정해야 될 사항, 질문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은 재미래니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또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꼭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올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부동산 재미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 이걸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일선에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 요즘 또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이것도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대통령 선거 있죠. 3월인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파급 효과는 얼마든지 있는지 제가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 테니까 계속 영상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는 2022년 올해 들어와서 더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DSR 적용으로 인해서 대출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DSR이 무슨 뜻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뜻인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 갚을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득이 낮은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층, 주부 이런 분들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연봉이 낮은 분들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주택담보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니까 젊은층, 청년층, 소득 없는 나이 드신 분들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었는데, 현재 대출 구조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15억 이상은 주택을 담보할 수 없고, 9억에서 15억까지는 20% 대출, 9억 이하 40% 대출 이렇게 해주니까 주택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매수세가 없으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 억울한 것은 내 집 마련하겠다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날이 다가왔는데 새로운 DSR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구조로는 돈 없는 서민들은 DSR 대출 적용으로 아파트 분양 신청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주택 가격의 폭락 조짐이라고 말하지만 재미래니 볼 때는 약간의 조정은 받을 듯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서
부동산에 진입하려는 매수세는 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는 눈치 보는 주택가격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가 당선만 되면은 하나같이 대출 규제도 풀고 공급도 많이 늘리고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준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부동산 규제는 많이 풀릴 듯 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는 것은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한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언제든지 내 집 마련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꼭지점이라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꼭지점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택을 사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팔지 않을 것이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팔지 않고 계속 입주해서 사실 건데,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택 구입하셔서 5년 이상 입주하시면은 가격은 항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는 다주택자들한테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죠. 세금을 많이 물려서 주택 매도를 의도를 했는데, 공시지가는 올해까지 평균 20% 이상 올린다고 했고,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주택,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은 모든 부동산 분양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눈치 보기만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 자재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부동산 분양 가격도 급상승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주택 매수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불과 2-3년 전에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 가격 2,900만 원으로 정부가 책정을 했는데, 둔촌 주공아파트 조합에서는 분양 가격 2,900만 원 받아들기 힘들다고 하면서 분양을 연기시켰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 가격은 최하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로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유동자금이 1,000조 이상 투자처를 못 찾고 계속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많다는 뜻인데, 이런 자금들 중 일부는 부동산으로 들어오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자금이 막히면서 거의 모든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 규제가 없는 지식산업센터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계약 조건을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대출이라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준공 때까지 더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준공 이후에는 담보대출 80%까지 대출 가능하니까 많은 자금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매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실입주자들 모두가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계약금 10%, 즉 몇천만 원만 있으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실입주자와 투자자는 계속 몰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도 공시지가 상승,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가 없는 지식산업센터로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나 분양받을 때나 매매 가격, 분양 가격이 높은 것이 나중에도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싸다고 매수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여유 자금이 된다면은 좋은 곳에 투자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금리는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물가 상승,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련이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하기 누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